자,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편 강의를 다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요. 아까 오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1.5배속, 뭐 2배속도 드시는 분은 제가 딕션이 좀 안 좋아서 2배속 하니까 저도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1.5배속 틀어놓으시고 도서관에 앉으셔가지고 필기 벼락치기 하는 느낌으로 쭉 보시면서 교재에서 뭐 형광펜도 좀 칠하시고 교재를 좀 익숙하게 쓰신 다음, 그 다음에 뭐 제가 중간중간에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거 들으신 걸 전제로 좀 하고, 아니면 급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먼저 좀 들으실 수 있게 좀 벼락식으로 조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시고, 안 들으셨던 분은 좀 이거라도 그냥 먼저 급한 대로 듣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자기실서, 그다음 PT 플러스 집단 토론 얘기 좀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직렬 전문성 강의 제가 따로 드렸는데 겹쳐서 아마 요거랑 같이 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3강 정도 좀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실제로 좀뭐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듣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때 써보시고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조금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실서입니다. 아까 뭐 늘 말씀드렸지만 자기실서는 교재에 보시면 제가 뭐 교재에서 뭐 몇 가지 강조드렸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발 0.5mm 이상 펜을 꼭 사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는, 제가 워크북에 낼 때 문제 폰트 약 그 14포인트 휴면 뭉주체인데 약간 그 정도의 크기로 좀 보기 좋게 좀 쓰십시오. 일단 그거부터 성의예요. 일단은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오게. 개조식으로 쓰든 서술식으로 쓰든 원래는 상관없습니다만, 서술식으로 이렇게 막 문장으로 쓰다 보면 왠지 이 말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되게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개조식으로 딱딱딱 몇 줄로 이렇게 딱딱 쓰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 적당한 어느 중간선을 본인이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찾으시라고 하면 그냥 모르실 테니 어디를 보시면 된다고요? 왠지 후기 사례집 보시면 많이 고민해서 쓴 분들이 쓴 거 아니에요. 일단 결론은. 그러니까 경험형은 뭐 작년에 경험형이 나왔으니까 경험형이 나오면 대충 이렇게 쓰는 거는 눈만 좀 보시고, 작년 7급 거는. 상황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보기가 좋겠구나, 한눈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상황형은 특히 7급만 보지 마시고 원래 9급 상황형 질문이 꽤 좋습니다. 14년도 상황형 질문이 꽤 좋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은 나중에 워크북에다가 따로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뭐 저한테 좋은 질문은 여러분한테 까다로운 질문인데, 그것들도 쓰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좀 여러분들이 해가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뭐 배경 상황, 결과, 뭐 공직의 적용 이런 포맷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무슨 PAR이네, 무슨 스타네, 뭐 이런 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제가 그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는 이유는, 굳이 상황 배경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면접관들이 조곤조곤 읽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런 포맷을 갖춰야지 뭐 각이 잡히면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건 여러분들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죠? 성의가 중요하다고. 어떤 성의를 내가 보여줄 것인가, 내용적인 성의와 비주얼적인 성의, 또 배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그다음에 그러려면 좀 폰트 글씨를 뭐 잘 쓸 필요는 없겠으나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좀 나오게, 그리고 조금 간명하게 정리하는 건 또 다른 약간 그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벤치마킹 하시고, 자, 익숙하게 막 상황에 막 간단하게 자꾸 쓰시는 걸로 자꾸 익숙해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뭔가 밀도 있게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상황형 질문은 체계 있게, 또 직무형 질문이 나오면 본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 뭐 이것저것 많이 담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본인이 밀정 모드는 좀 앞에 조금 자세히, 그죠? 좀 면피용, 뭐 이거 됐어요 그런 거, 뭐 나열식으로 이렇게 좀 압축으로 빡 이렇게, 그래서 좀 뭔가 좀 가득 채우는 느낌. 그러니까 직무형 문제가 나오면 본인의 무슨 평소의 노력과 결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7분과 7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 부처라고, 그러니까 조직의 어느 부 이런 거보다는 저는 업무가 맞다고 봐요. 좀 더 여러분 쓰시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게 이런 과에서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당장도 아니더라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좀 긴 텀으로 보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전공이고 이런 경험이 있고 평소에 이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관심, 정책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관련돼서 나라 걱정도 좀 하게 되고 그럼 내가 10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거, 그러니까 5년 뒤면 이러이러한 거를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쌓아서 결국은 좀 이런 일을 내서 이런 거를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하시되 이 형식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구급 이번에 구급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기 직렬것만 보지 마시고 이게 눈팅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렬 전문성 강의 때 제가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강조드리진 않는데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첫째, 볼펜. 뭐 일제의 뭐 어디에 1mm 펜 뭐 브랜드들이 있죠. 여러분들 또 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볼펜에 관한 예민함이 있잖아. 볼펜이 바뀌면 갑자기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볼펜 사러 어디까지 교보문고까지 갔다 왔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볼펜 굵기 갈 때 0.5 일단 NCR 용지이기 때문에 3장짜리라서 눌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잉크 양이 좀 많고 압이 좀 들어가는 제가 권하는 건 다이소에서 0.5mm 젤리펜을 제일 권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 이런 거는 잉크량이 좀 적어서 이게 압은 좋은데 좀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좀 그렇고요. 이게 짠한 느낌이 없어서 하여간 동네에서 눌러보셔서 NCR도 좀 약간 뾰족해서 좀 압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배긴 하니까 그래서 하나를 고르셔서 걔랑 좀 많이 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익숙하신 분과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익숙한 분이 갑자기 크게 쓰려면 그것도 약간 시간도 걸리고 팔도 아프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적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인 성의와 내용적인 성의 그리고 쓰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 포맷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시되 너무 개조식으로 쓰는 거와 너무 설설식으로 쓰는 거의 중간 정도의 느낌 약간 이런 거를 본인이 좀 성의 있게 좀 쓰시는 거를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짚으면 449쪽의 직무 영향력 문제는 제가 뭐 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되는 거 제가 워크북에 넣었으니까 그건 참고로 좀 보시고요. 다음에 상황형 질문 450쪽에 제가 모든 상황형 질문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터디 때는 그냥 골라가면서 꼭 작성하진 않더라도 작성하는 거는 다 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9급, 7급의 모든 상황형 질문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까지 나온 거를. 대단한 일이죠. 아마 이런 것도 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여튼 이걸 다 하시는 건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분류를 하다 보면 약간 윤리형 문제 뻔한 답이 있는 문제가 있고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하거나 좀 까다로운 문제는 제가 워크북에 따로 모아놨으니 그건 그거들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보면서 요렇게 좀 빠뜨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그나마 좀 아리까리하신 건 해당 후기 사례집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셔서 거기 찾아갖고 이런 거 하니까 면접위원이 이러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위원이 지적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쓰신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들을 잘 보시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의 질문들을 좀 유념해서 보신 다음에 자기가 쓴 거를 아니면 그쪽에 원래 썼던 친구들 거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정도는 기본적인 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직렬과 상관없이 이 문제고 대충 그냥 이런 거네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또 관련돼서 규정 같은 게 궁금하시면 규정은 앞에 공직관 편에 제가 웬만한 규정이나 원문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 규정 가지고 또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넘기시면서 공직관계에 대충 들어놓으시고 그렇게 쓰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성형 질문은 의외로 대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다만 좀 까다로운 문제는 답지 구성하는 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답지 구성 자체를 말로 하면 이러면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서 쓰려면 좀 깝깝한 게 좀 있어요. 좀 정리해서 쓰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한눈에 보기 좋게 쓰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질문일수록 내가 미니 PT 답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자체가 보고하는 거다. 그렇게 쓰시면 되게 좀 뭔가 좀 간단해집니다. 답지 자체를 미니 PT, 12줄짜리 PT를 쓴다. 그러니까 뭐 과정을 쓰건, 프로세스를 쓰건, 절차를 쓰건, 그죠? 뭐 대책 방안 위주로 쓰건,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번 좀 나중에 사례집과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일서는 그렇게 좀 챙겨보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데 특히 기술적 사례들 중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님비, 핀비에 관련된 질문들이 기술적인 의외로 많아요. 이걸로 기술직렬이라 대부분 대면대면해서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 기술직렬이라 잘 보건대 문제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꼭 일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본다고 꼭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특히 님비, 핀비 어떤 조정의 문제, 그죠? 꼭 뭐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서로 두루두루 좀 잘해봐야 되는 이런 애매한 것들은 기술적에 꽤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문제가 그런 것들이 많던데. 그래서 꼭 좀 챙겨보시고 스터디 하실 때 쓰지는 않더라도 스터디 하실 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것들에 대한 후속 지문이 예상이 되는지 후기 사례집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준으로 보시고 면접 대지와 서로 좀 얘기라도 좀 해보는 방식으로 좀 점검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써보는 건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써보시는 건 제가 워크북에 따로 만들어준 문제 정도는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것까지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것만 제가 따로 빼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뭐 후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직 가청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질문 자체는 유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 가청에 관련된 질문들은 뭐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공직관 빈출 질문 사례집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후기가 사례집을 이거 관련된 특히 15년대 국가적 7급과 그때 당시에 국가적 9급 문제들인데 공직같이 약간 발라버린 질문들이 많았는데 뻔한 질문들, 애국심을 느껴본 적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거 있죠. 응? 뭐 이런 참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질문들만 모아놨습니다. 거기 상황형 그 빈출관 공직질문 사례집에 그 사례집을 한번 보기는 되게 싫으시겠지만, 야, 애국심을 느껴본 뻔한 이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냈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뭐 이 그 공직관 질문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왜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좀 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대면대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보시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질문제 그런 게 있으면 갑자기 애국심 안 물어본다는데 갑자기 애국심을 느껴본 경험 내지는 뭐 땡땡지에서 애국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봉쇄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질문인데 애국? 이러니까 또 갑자기 황당하고, 개별 질문용으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은 그냥 유치한 느낌이 좀 있지만 좀 읽어보시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마 보시는 거 그냥 날 잡고 보면 제가 많이 넣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여러 사례를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좀 버라이어티한 사례들을. 그래서 꼭 뻔한 질문이지만 답변이 뻔해도 상관은 없으나 좀 기왕이면 그런 질문에도 조금 자기 얘기나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어떤 기준점 정도로 삼으셔서 이렇게도 얘기했고 저렇게도 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낫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한 번만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쓰시는 것까지는 뭐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직무형 케이스 스터디라 그래서 몇 개는 넣었고, 다음에 공직관 빈출 직렬 전문性강의에서도 직렬별로 좀 관련돼서 직무형 질문, 본인의 평소의 노력과 뭐 관심 이거 보여주는 그 기술사 1번 문제는 제가 골라는 놨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유형별로 제가 골라놨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러 유형 보시는 것보다 일단 여기 있는 유형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좀 약간 베껴 쓰는 이 포맷이나 이 방식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좋은 걸 놨다기보단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써도 상관없다. 왜냐 그러면 이걸 특정 목차나 특정 이렇게 각 잡는 거를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정리가 잘 돼서 좋은 거라는 착각을 드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좀 차분하게 보시고 구성면에서 내용면에서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하겠구나, 얘기가 잘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상황형도 마찬가지고 그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 있게 정리된 것. 제가 PT 부분처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470쪽에 있는 K건설사 문제 같은 거를 보시면 뭐 이게 여러 답지들이 있었습니다만 470쪽 K건설사 문제가 있죠, 교재. 이게 PT처럼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가정을 하고 쓰는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경우 나누고 보고서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순서대로 쓰시든지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험형은 일단 여러분들 시간 없으면 이걸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생각만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생각하시는 주요 경험들은 국직 강화제가 워크북에도 따로 넣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약간 비슷한 거 나오면 비벼서라도 대충 쓰겠다. 뭐 경험은 그 경험이 꼭 맞는 게 있어야만 뭔가가 무슨 면접을 잘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특정 경험이 있어야 면접을 뭐 면접 평가가 좋다는 건,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도 열심히 갖다 붙이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경험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하나 일반적으로 경험은 기본적으로 봉사 경험, 무슨 뭐 갈등 조정 경험, 특히 조직에 관련된 경험들은 그냥 왕왕 못 씁니다. 뭐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냐, 아니면 알바 같은 거 할 때 무슨 손님이랑 갈등 경험이 있냐, 친구랑 싸워갖고 화해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뭔가를 개선한 점이 있냐, 블라블라 이런 류의 질문들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워크북에 따로 그런 류의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놨으니 한번 그거는 작성하는 연습을 좀 방어적으로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본인의 경험을 공직가치와 연결시켜서 같은 경험인데 주요 경험을 공직가치하고도 갖다 붙이기. 공직가치 9개, 인사신체에서 말하는 9가지 공직가치가 있고요. 그 뭐 제가 교재는 2가지 버전, 오리지널 버전과 최순실 버전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종본은 최순실 버전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연결시켜서 그냥 갖다 붙이게 하면 돼. 이거는 약간 공정성이 관계된 거, 뭐 청렴성이 관계된 거 이렇게. 왜냐하면 인사혁신처가 면접 질문 리스트에다가 그런 류의 질문을 넣어놓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빈번한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공정성에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나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뭐 공무원이니까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을 발휘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준비 안 해가면 네? 갑자기 생각하려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메인 경험을 그냥 갖다 붙여갖고 그렇게 했을까. 기술서에 쓰는 것보다 그냥 경험 정용으로 그냥 몇 가지 특히 조직과 관련된 것, 뭔가 계산한 것, 요거 위주로. 조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묻는 이유는 요즘 응시생들이 7급도 어려지시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동아리가 됐건, 뭐 알바에서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해도 그건 조직이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인 이상이면 다 조직이에요. 법적으로도. 동네에 건달 2명이 같이 모여서 삥 뜯어 다니면 조폭이 돼요. 법적으로 2인 이상이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3명, 4명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고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뭐 이런 거를 보자는 취지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뭐 알바가 됐건 뭐 팀플이 됐건 남자분들은 군대로는 막강한 경험의 저수지가 있는데 군대는 좀 나중으로 좀 빼시고 또 일부 교회 같은 다니시는 분들은 종교활동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종교활동이라는 객관적 용어를 쓰시되 가급적이면 그거 아닌 거를 좀 하나 스페어는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다 교회 경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고 제가 여기 480쪽에 이거는 좀 약간 라이트하게 상황형 질문 좀 라이트한 문제들 한번 그냥 정리하시는 용어로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상황형 질문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팩트 확인, 팩트 체크,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 둘째, 커뮤니케이션, 상하 간의 보고, 아니면 수평 간의 도움, 요청, 자문, 아니면 타 기관 간에 물어보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인 혼자 고독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라는 점 한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나는 잘못해서 이렇게 민폐를 끼쳤지만 후임자가 똑같은 걸 하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재발 방지. 이런 진상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좀 어렵지만 도와줄 수 없는 분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때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 정리하면 팩트체크, 커뮤니케이션,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영어로 좀 멋있게 할 말이 뭐 없을까? 너도 멋있고 싶은데 재발 방지 때문에 안 멋있어지네요. 아무리 굴려봐도. 응? 다시 뭐? 매뉴얼. 약간 재발 방지는 좀 그렇지. 뭐 그만 포함이 되긴 하지만 재발 방지를 좀 쌈박한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좋겠는데 참 그게 없네요. 팩트 체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키워드를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행에서 보셨지만 뭐 전자설문조사 이런 거 했잖아요. 문제를 잘 봐야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질문 보면 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전자라는 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그 무슨 독해를 하는 건 아닌데 원하는 답은 그런 거죠. 전자니까 좀 대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럼 대책은 뭐가 되겠어요? 종이로 뽑아가지고 구내식당에 서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써야 밥을 먹여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죠. 후기사를 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후기예요, 그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한 분씩 나눠드리면서 좀 밥 먹으면서 좀 작성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러면 되겠네.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자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건 제가 이유를 뭐 업무가 바빠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워딩 자체를 잘 안 보시는 거가 되죠. 자, 다시 팩트 체크,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걸 또 커뮤니케이션을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만 하지 말고 꼭 보고 드리고, 그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재발 방지.
나중에는 이런 거 할 때 좀 미리미리 챙겨야 되겠고 나는 그죠? 뭐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무슨 알람이라도 한 번씩 보내든지 하든지 아니면 기관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라도 붙여서 오늘은 뭐 설문조사 마감일입니다. 응? 그죠? 뭐 이런 거라도 쓰시고 안 써주시면 밥 안 준답니다. 크크 뭐 이런 거라도 농담을 한 말씀 쓰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재벌 방지죠. 예를 들자면 그럼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특허를 내고 싶은 상황형 질문 대응법이에요. 쉽죠? 공직가치와 연결을 시켜야만 이런 얘기는 좀 우습잖아. 얼어 죽을 공직가치 거기 왜 들어가? 아셨어요? 공직에 적용 그런 거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무슨 공직에 적용?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는 앞으로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라는 걸 써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것만 좀 기억하셔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그냥 여백을 든 꼭 해보십시오. 별건 아니지만 초보적인 워밍업 정도로 제가 넣은 거니까요. 자, 이제 워크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북은 제가 기술자 얘기는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드리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챙겨보시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써보시고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형 질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료를 놓고 면접 날까지. 제가 말씀드린 평소는 면접 날까지도 평소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 모든 일이 평소라고 이해를 하시고 물론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의미부여를 하시면 된다는 말 제가 직무정보연수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기관 방문이나 뭐나 이건 다 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먼저 일단 들으시면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쓰는 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북에 보시면 이거 뜯어서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가제본으로 메모지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뜯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호치키스로 찍어서 쓰십시오. 통째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책이 아니니까. 일단 자기기술 연습 문제에 보면 맨 앞에 제가 자기기술서를 넣었고요. 제가 뭐 배경 설명은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부터 제가 문제를 A01 해서 01부터 해서 직무형이라고 해서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직무형과 관련된 질문만 넘기시면 한 마지막에 A08 본인이 공직 후보에서 평소 존경하는 역사적임을 블라블라까지 8개를 넣었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저는 뭐 심지어 이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요. 또 뭐 도찐개찐이 아닌가 싶어요. 뭐 비슷한 거죠. 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대학교 때 레포트부터 수업 들었던 거, 뭐 봉사활동 갖다 붙일 거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여기다가 연필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좀 이걸 체계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점점 이게 좀 재료가 좀 쌓인 다음에 그죠? 체계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두 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연필로 써보시고 이것도 메모해 보시고 또 지우시고 써보시고 해가지고 좀 스크립트를 이 안에서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면접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잘 쓰면 자기소개서예요, 이게. 실질적인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뭐 워딩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본질적으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질문이라도 할 거예요. 어차피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도 관련된 경험을 엮어 놓으십시오. 반드시 경험 정리하는 걸 따로 하지 마시고 아셨죠? 소소한 거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별거가 됩니다. 이거는 국가직 9급 원래 사례집을 보시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갔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죠? 아,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 거는 이번에 지역인재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책에 조금 포커싱이 가 있죠. 아까가는 약간 평소에 노력에 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책이니까 정책도 좀 본인이 한두 개 정도 희망부처 업무, 그러니까 업무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 메인으로 하시고 스페어를 하나 더 하나는 좀 그렇잖아. 기왕이면 두 개 스페어로 좀 다른 쪽으로 어디 못 가면 어떡할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실은 이쪽에도 관심이 좀 많은데 들어가 보셔서 열심히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시든지 두루두루 스페어를 하나 더 반드시 이것도 연관지어서 하시는데 방점이 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서죠. 재료는 본질적인 재료는 같은데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구성도 좀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서라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자기 기술서는 여러분을 먼저 만납니다. 면접위원을. 면접위원 기준으로는 여러분보다 얘를 먼저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셔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집단 토론회에 딱 와보면 아 쟤구나 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단 토론에서. 쓴 거 성의 있게 보면 발표할 때도 좀 성의 있게 했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가 준 선입견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의 정보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면접에서. 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준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있거나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개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면 뭐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보는 면접위원 3명이 공이 정독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도 약간 유사 문제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냥 지원 동기만 약간 발라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 뒤에 8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약간 포인트만 다르게 자꾸 둘러치기 매치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지만 좀 다양하게 구성해 보시고 또 본인이 강조할 거는 좀 길게 쓰시고 자세하게 쓰시고 상세하게 쓰시고 그죠? 이런 걸 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지원 동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점 역량. 앞에서도 썼겠죠. 제가 뭘 잘하니까 이런 걸 지원합니다라는 얘기를 썼겠지만 여기 또 장점을 좀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지원 업무나 강화된 경험을 껴넣고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좀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드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재료는 같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고요. 이 업무만 따로 뽑아준 것이고 관련된 역량. 그럼 다 뭐 그 말 아니야?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방점이 다르고 이렇게 쓰면 그 어느 부분, 그러니까 맨 앞에 1번 질문 같은 경우가 막 버라이어티하게 나열하게 막 때려 넣을 수 있는 포맷이라면 이거는 그 중에 한두 개를 뽑아서 좀 자세하게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강약 조절을 하시고요. 본인의 직렬하는 희망 업무에서 필요한 덕목이나 가치, 약간 공직가치와 약간 엮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정성이라고 쓰고 관련된 걸 쓰고 물려가는 방식으로 갖다 붙이기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응? 선생님 여기에다 희망 업무를 쓰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쓰라고요. 적당히 이어서 내가 이런 덕목과 자질이 있으니까 이런 데 희망합니다. 이런 걸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보같이들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유롭게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방점 찍고 여기 좀 장점이 좀 별거 없다 하면 2줄 쓰시고 관련된 경험을 좀 늘려 쓰시고 희망 업무 좀 자세하게 쓰시고 자기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응용하시고 베리에이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책. 제가 뭐 말씀드린 책은 제 면접 교재도 책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뭐 그건 좀 그렇고 제 면접 교재에 보면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책은 따로 선생님 뭘 사서 봐야 되나요? 남한산성 요즘 인기라는 남한산성을 볼까요? 아니 봐면 뭐 와이낫. 뭐 나쁜 거 없죠. 다만 면접용으로 하실 거면 그죠? 일단 본인이 책 꽂아 있는 책 중에 꽂아서 보세요. 한번 책 꽂아 있는 거 몇 개 없더라도 다시 꺼내서 보면 최근에 읽은 책 아니에요? 둘째, 뭐 레포트 쓴 거 있잖아요. 또 제 교재에 인사비전 2045, 또 무슨 뭐 그 공무원 현장 사례집, 또 적극행정 사례집 이렇게 많은 제가 공문서 정부 책자, 이북 형태로 된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을 받고 싶어요. 공직가치를 전파한 면접 강사로 원문에 충실해서 그렇잖아요. 참고로 그거 소개해 주신 건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다 찾아가지고 보고 어디 오고 보시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드리며 그것도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뭐 그런 걸 쓰셔도 되고 한 권 쓰셔도 되고 2권 쓰셔도 되고 뭐 하나 이런 거 하나는 내가 전공에 좀 비슷한 거 관련된 거 뭐 하나 쓰셔도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책이라는 걸 교보문고에서 가서 베스트셀러에 있는 꽂혀져 있는 이런 거나 무슨 학술 전문 논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기다 논문을 쓰면 왜 안 되겠습니까? 특히 세무직 같은 분들은 저는 뭐 세무 강의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둘세세종연구원 같은 게 있고요. 뭐 재무나 일행 쪽은 뭐 KDI 연구 같은 거를 보라고 좀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에서 보시면 간단한 리포트나 논문들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읽으면 되잖아요. 맨 앞에 어브스트랙트가 나와 있고 맨 뒤에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 중간에 표 막 복잡한 얘기는 뭐 그렇군. 그럼 논문을 본 거 아니에요.
단 면접 노트에 뭘 넣어오셔야 되겠어요? 제가 뭐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요? 아니 그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KDI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뭐 저출산 관련된 리포트를 봤는데, 혹은 한국은행에서 최초에 나온 저출산 관련된 뭐 장기 전망 리포트를 봤는데 되게 있어 보이죠? 꼴랑이발 3페이지짜리인데.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기 직력 관련된 거 하나를 넣으실 수도 있고, 이따만한 책을 샀다. 그럼 왜 다 봐야 돼요? 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라고 물을 텐데, 그 뭐, 아니, 저 좋은 내용이 딱히 뭐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럴 건 뭐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할 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한 두지 마시고 옛날에 봤던 책, 옛날에 봤던 논문, 최근에 뭐 PT 준비하다가, 아니, 면접 준비하다가 본 뭐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 책자, 이북 형태 책자, 또 뭐 관련된 논문, 뒤지다가 뭐, 그죠? 뭐 무슨 땡땡 부처의 뭐 전기차 미래의 동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홈페이지 다 올라갑니다. 그럼 한 다운 받으셔가지고 관심 뭐가 전기차다 그럼 그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자랑을 여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소 노력이에요. 여기다 쓰시면 앞에도 저런 거 하나 써야겠구나. 최근 이렇게 논문 관련돼서 이거 해서 관련된 논문 하나만 본다면 좀 그렇잖아. 10여 편, 그죠? 뭐 한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노트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이슈, 그러니까 발행일자, 발행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본인 질문과 연관된 거 이렇게 말재료로 탁탁탁 뽑아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아직까지 책을 쓰라는 질문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평소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원래 기상직 9급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뭐 그죠? 남한산성을 보고 뭐 이병헌이, 아니면 뭐 누구죠? 그 김상훈으로 나온, 나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봤는데 뭐 누구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본인 얘기를 쳐도 좋고, 후기 사례집 보시면 또 몇몇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이런 분들을 골라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 현장 아까 말한 상 받으신 분들 중에 뭐 자기 직렬 관련된 분을 찾으셔도 좋고, 그죠? 그래서 뭐 외국을 찾으셔도 좋고, 본인이 좀 찾아보세요. 롤모델, 이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김기춘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병우 이런 거는. 한번 좀 뭘 배울 수 있을지, 이것도 뭘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다 희망 업무를 적으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갖다 붙이기를 어떻게 연결고리를 잘 만드셔서 이런 거고 있고, 이분은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이쪽에 이어서 이런 쪽으로, 아니면 비슷한 거, 그죠? 아니면 유사한 업무로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험 발굴해서 세수를 뭐 몇백억이나 확보하신 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 따라서 저는 이쪽 분야에서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희망 업무를 끌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단위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됐죠? 같은 얘기를 계속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덩어리로 보면 평소 노력이에요. 하고 싶은 업무고 정책입니다. 그렇죠? 책으로 얘기하든 사람으로 얘기하든 장점으로 얘기하든 특기로 얘기하든 경험으로 얘기하든 공직가치로 얘기하든, 그러니까 한번 둘러치기 매치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축구로 치면 수비입니다. 약간 공격형 수비예요. 약간 네덜란드 과예요. 이게 수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격이었고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T는 좀 일단 이거보다는 PT는 공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비를 공고히 한 다음에 뭐 급습을 하든지 역습을 하시든지 톡탈 축구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전법은 이거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강의 들어서 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면접 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신 거 나중에 최종 보도로 만드셔서 뭐 복사하시든 옆에다가 여기 여백에다가 쓰시든지, 제가 그래서 뭐 양면으로 안 했는데 쓰시든지 100개 쓰시든지 연습하신 다음 정설을 하시고 거의 이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5분 만에 깔끔하게 딱 체계 잡고 쓰실 수 있게 좀씩 빨리 간명하게, 그거 안 잡고 뭘 써야 되지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스터디나 실질해 보는 시간보다 한 뭐 2배는 좀 그렇지만 한 1.5배 이상은 빠릅니다. 뭐 말리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 수를 처음 쓰잖아요. 이거부터 시간 관리 못하고 상황 질문 막 잘 써야 되는데 막 시간 없어갖고 대충 좀 마무리 지었다 이러면 되게 불안해요. 대기할 동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좀 면접 당일에는 필기도 마찬가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루틴하게 딱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로 쫙 쓰고 한 5분 만에 쓰시고 책 읽게 그 다음에 시간 좀 여유를 갖고 상호경제문을 좀 조곤조곤 쓰시고 뭐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궁금하시죠? 이거는 면접 하자마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일단 이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원래 국가직 9급 사례집을 쭉 탐독하시면서 쓰는 걸 이런 거 썼구나 이런 거 봤구나 한번 보시고 관련된 거 메모 노트부터 거기서부터 메모하시고 그 재료를 먼저 까시고 나는 이런 거 쓸 수 있겠다라고 간단한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책이나 논문 하고 싶은 업무를 추가되는 대로 계속 어디셔널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황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학생들 표현으로는 약간 더러운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눈 거 좀 구분이 좀 매끈하진 않은데 이거는 이번 일요일 날 제가 따로 상황형 질문을 원래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려고 했다가 기왕하는 거 약간 체계 있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분류한 게 대민 갈등 2문제, 4문제, 그다음에 원칙과 재량에 관련된 질문 넘겨보시면 재량에 관련된 거 한 3-4문제, 다음에 갈등 조정에 관련된 거 한 몇 문제, 다음에 업무 계산과 관련된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몇 문제, 다음에 업무 개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선이 좀 많고 조직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렇게 좀 새로운 분류로 다음에 마지막에 언론 대응. 언론 대응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의외로 좀 까다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기자에서 그런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겠구나 싶어가지고 따로 모아놨습니다. 언론 대응에 관련된 부분만 기출인만 모아놨습니다. 상황형 기출이 가장 좋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일요일 날 좀 약간 그룹으로 묶어서 뭐 어떻게 쓰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쓰는 건 좀 그렇고 이거 관련된 질문들은 다 기출 질문 후기집에 사례집에 보시면 다 이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질답을 받는지 다 있잖아요. 뭐 답지까지 다 보내 주신 분들은 좀 적긴 할 겁니다만 보시면 대충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 보시면 약간 조정의 문제나 답이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축이에요. 왜냐 그러면 윤리 상황형 문제는 너무 이제 뻔해져서 그래서 약간 좀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보자는 취지가 이런 문제가 좀 많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원래 9까지 9급 문제들이 그래도 꽤 뭐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좀 분별을 제가 해서 골라놨으니까 이게 총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뭐 한 30개 정도 되나? 30개 정도 뽑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거는 내용은 내용이고 쓰는 거를 좀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그건 뭐 내용 설명이 간단하게 드리면 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진 않지만 쓰는 걸 어떻게 조금 잘 써볼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미니 PT처럼 한번 써보는 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저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각자 먼저 좀 써보시는 건 써보시는 것 같아요. 써보시고 이렇게 자기가 해보셔야 돼요. 제 말 듣고 이렇게 쓰자고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목차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건 아니에요. 하여간 좀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아까 뭐 팩트체크 커뮤니케이션 재발 방지를 말씀을 드렸으나 그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언론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는 또 다른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좀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조금 더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니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얘기는 설명만 드리고 그 답지 쓰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고 후기 사례집을 참고하시면서 좀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체계를 잡고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책 있게 써두시고 좀 바꿔보시고 뭐 다른 스터디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쓰신 거 보고 참고해서 이건 이런 게 좀 낫겠구나 이런 중요한 건 이거는 면접위원들 기준으로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딱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딱 드러나게 즉 약간 객관적인 보고서 느낌으로 쓰시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스타일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좀 상황이 꼬여서 복잡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순하지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일수록 조금 그렇게 좀 하는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거를 꼭 잘 써야만 뭐 무슨 면접을 잘 보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자기 기술자는 질문의 꺼리라는 건 맞으나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자체도 이 접근 자체도 약간의 PT 보고서 받는 느낌이 면접위원한테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면 뭐 이게 또 정리 잘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물어볼 거 별로 없네. 뭐 정리를 잘해놔서. 뭐 이런 느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왕이면 비교가 되는 거면. 그죠? 이것도 쓰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 강의를 서너 시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나머지 것들은 써보시고, 이것도 각자 그냥 써보시는 건 써보신 다음에 비교해 보시고, 근데 써놓고 후기 보는 것보다는 문제 보시고 갖다 후기를 먼저 보세요. 쫙 보고 질답까지 보시면 아 대충 이렇게 써야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베끼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써놓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시간이 많으면 그러겠는데 보시고 아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약간 체계를 잡아서 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다시로 가든지 뭐 무슨 1, 2, 3으로 가든지 동그라미 1, 2, 3으로 가든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말머리를 넣고 적당한 개조식으로 그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자아돼 갖고 표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안에서 해결을 하시도록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습이라고 한 건 이건 그야말로 그냥 제가 만든 문제인데 뭐 그렇게 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이렇게 윤리학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뭐 이렇게 낼 게 없어요. 참 고민을 해봐도. 그래서 그냥 뭐 문제형 문제니까 이건 나중에 스터디 하실 때는 한번 스터디용으로 한번 해보는 용으로 그냥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라이트하게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문제 약간 일부러 제가 뭐 함정을 넣은 문제도 좀 있고요. 일부러 아예 답이 없게 만들어서 좀 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질문용으로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후속 질문 이런 건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라이트하게 일단 기출이 우선이다. 이거는 그냥 연습용이다. 제가 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많이도 만들었다. 뒤에 보시면 세무직 문제와 교정직 문제는 제가 구급용으로 따로 만들었던 건데 약간 세무직 아까 특화된 문제, 뭐 세무조사나 여기 보시면 뭐 법인세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조금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그냥 세무직 분들만 하시고요. 또 밑에 교정직도 약간 직렬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구치소나 이런 수용자 관리 지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세무직이나 교정직은 제가 왜 이걸 들었냐 그러면 이 배경, 그러니까 다른 거 약간 결이 좀 다른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뭐 국증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칙들이 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고 있다가 이런 데 그걸 쓰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련된 규정들을 좀 이해하셔서 같이 원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직 분들은 뭐 다른 직에는 그럴 게 없는데 특히 세무직하고 교정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직도 마찬가지 여기 수용자 관리 지침이나 여기 보시면 뭐 그죠? 이런 류의 문제들은 뭐 당연하게 좀 뭐 제가 저기 위에 13번 교정 그 13번 교정직 문제는 5035시죠. 서울구치소 5035님의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것인데 되게 딜레마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떤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우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약간 딜레마 상황으로 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관련된 기사도 찾아보시고 마찬가지로 규정 관련돼서 수용자 관리 지침에 관련된 규정이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제가 규정 직렬 전문성 강의 때 그거 좀 보시라고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시고 레퍼런스를 내가 그 규정을 알고 있고 규정상으로는 이렇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정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배려를 좀 해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룰을 규정이라는 게 세무직은 뭐 국세징수법, 국증법이 있고 규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자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레퍼런스를 반드시 좀 더 넣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떤 방식으로 넣고 참조 레퍼런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취지로 제가 만든 문제니까 그쪽 직렬 관련된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험형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방어적으로 조금 그냥 이 정도는 한번 그냥 시간 되시면 좀 해보셨으면 그냥 그 정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드린 게 주로 조직 문제를 많이 들었어요. 조직. 그죠? 그러니까 좀 팀원들 하는데 하나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어떡할래? 그런 경험. 뭐겠어요? 달래가지고 어르고 같이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외로운 경험을 좀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그냥 뭐 성공한 경험, 뭔가 열심히 내가 해봐온 경험. 그러니까 지난해 그 7급도 이렇게 되게 넓게 경험을 줬어요.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막 좁혀주지 않고 넓게 뭔가를 하다가 바꿔본 경험, 일을 추진하다가
일부러 넓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를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랑해볼 거 자랑해보라는 겁니다. 성과를 낸 경험. 근데 성과도 단독 성과보다는 팀으로 뭔가 같이 하는 성과가 좋습니다. 당연하게. 항상.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개인주의가 많다. 윗분들이 보시기에. 애들은 똑똑한데 네 가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개인주의가 됐고 그러니까 뭐 회식도 잘 안 하고 질 끝나면 칼같이 나가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습니다. 팀의 갈등이나 조정할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것들은 뭔가 새롭게 배워본 거. 네가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좀 새롭게. 왜냐면 공시공 이걸 왜 내는 배경은 뭐냐 그러면 공시 공부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 닫아놓고 무조건 맨날 뭐만 해요? 수험서만 파다 보니 네가 뭐 개발한 것도 없고 세상 물정을 더 몰라 애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뭐 약간 이런 간주가 있는 문제로 낸 겁니다. 제가. 다음 네 번째는 실패 경험입니다. 실패 경험은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도 마찬가지지만 실패를 겪고 그걸 본인이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 스스로 노력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늘 말한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원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떠올려서 수한 거라도 의미별로 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드리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이게 공동 목표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같이 해본 경험 뭐 이런 거 있죠. 좀 팀플은 너무 흔해가지고 좀 웬만하면 좀 딴 거 합시다. 그죠? 칠공주 뭐 어디 모아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시는 얘기를 쓰시던지 아셨죠? 약간의 과장과 약간의 미화와 약간의 편집은 뭐 서로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뻥은 치지 마시고 다만 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직같이 실없게 내가 공정한 사람이야, 적극적인 사람이야, 청렴한 사람이야 이런 게 녹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순진하게 뭐 경험이 있고 없고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희망 업무를 적으면 안 되나요? 내가 이렇게 조정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중에 만나면 이런 업무를 잘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공직의 적용까지는 쓰는 건 좀 유치하고 그죠? 뭐 쓰다가 좀 없으면 걸어도 몇 줄 성 있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이라고요. 그죠?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뭐 퀴즈 정답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거랑 이 경험도 앞에서 했던 거랑 따로 놀게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같이 경직가치든 뭐 이거든 무슨 뭐 직무 역량이든 뭐든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이렇게 좀 다르게 믹싱한다는 느낌을 자꾸 접프로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갈등 경험. 그러니까 늘 싸웠을 때 네가 얼마나 화해하려고 노력했고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꼭 갈등해서 꼭 해피엔딩만 아니도 갈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시면 되잖아. 꼭 하나만 쓸 필요 없잖아요. 소소한 거 두 개 쓰면 안 돼요? 그죠? 의사에 따라 갈등을 겪은 경험. 지난해 제가 그 강의를 서울시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참고랑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갈등 경험은 별거 없이 소소해. 그러면 의견이 달아 갈등을 겪은 경험을 반 쓰고요. 하나를. 갈등을 겪었으나 더 잘된 경험을 비슷한 걸 하나를 더 썼어요. 두 개를. 아예 자기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니 이 친구는 갈등을 해서 겪은 경험을 했더니 갈등을 겪어서 잘된 경험까지 썼단 말이야. 미흡이군. 쓸데없는 걸 써가지고 그러겠어요? 어이구 열심히 썼네. 첫 질문 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면접인도 그런 점 보면 고맙잖아. 그죠? 특이하고 이런 게 성의이고 열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좀 자유도를 가지세요. 여기에. 성의, 여기에 성의를, 그러니까 경험형에서 성의를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패턴화된 거 그냥 간단하게 해서 퉁치는 경우들이 후기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같은 거 하면 좀 열심히 쓰면 좋지 않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조직 문제.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에서 얘들의 기초로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죠? 좀 부당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답은 정해져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누가 친구가 오해하거나, 그죠? 뭐 등등등. 이것도 왜 이런 류의 질문, 제가 뭐 만든 문제긴 하고 조금 이런 걸 좀 기출스러운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자,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세태가 그래서 경험으로 이건 개별 질문으로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윗분들한테 깍듯하고 조직의 선배들이나 이렇게 좀 하더라도 능력은 좀 없지만 좀 선배님께 이러시면, 그죠?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일 거예요. 다음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경험.
뭐 이런 거 좀 답정너 질문이긴 합니다만 공적 가치를 아예 그냥 대놓고 껴가지고 한번 묻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이것도 보면 약간 겹치기가 되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건 서로 겹치게 또 비슷한 거를 또 쓰고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뭐 경험형 좀 간단한 것만 정리하시고 제가 뭐 5대 경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조금 좀 넓어 보여서 그냥 좀 좁혀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기술처럼 높기는 하나 개별질문으로 또 나오고 어차피 앞에 뭐 무슨 경험이네 무슨 자질이네 경험을 정리하시는 게 있으니 연결지어서 그냥 개별질문으로도 할 수 있으니 그냥 팩으로 이 정도는 그냥 뭐 꼭 쓰는 것까지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찝어서 열심히 모두는 아니더라도 성의 있게 쓰시고 연결지어서 좀 갖다 붙이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직무형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으시고 각각에 대해서 공직가치 이렇게 9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좀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도 이렇게 좀 둘러싸고 보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스탁을 시켜 두시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드리는 거 이걸 나온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셨죠? 이 정도 일단 해놓으시면 뭐 엔간한 뭐 비비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좁혀드리는 느낌으로 해서 이 정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 밑에 또 있군요. 양심에 반하거나 뭐 어디 보면 좀 비슷하죠, 그죠? 다음에 10번 문제는 뭐 원칙이나 이것도 기출스럽긴 한데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죠? 이게 좀 이런 거 누가 뭐 대리 출석 시켰어요, 대리 출석 해달라 그러는데 친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밥 얻어 먹었다. 그때는 뭐 친구를 도와주느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보면 부정척탁이었더라, 그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김영란법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갖고. 아무튼 뭐 블라블라. 하여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자기기술서 양식용지가 있으니까 이건 뭐 아까 약식용지는 드렸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복사해서 쓰시라고 제가 따로 그냥 넣어드렸으니까 복사해서 뭐 필요하면 쓰시고. 그러니까 이 워크북에 뒷면이라는데 연필로 좀 쓰시고 좀 지우시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솔직히대로 찍으셔가지고 뜯으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파일에 넣으시면서 좀 그때그때 업데이트도 좀 하시고 면접 노트에 왔다 갔다 거리시고 계속 늘려가 보세요. 이거를 직무형 문제는 특히나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 훤해지실 거예요. 이제 조금만 정리하시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기술서 문제는 적어도 10분, 길게는 15분입니다. 전체 면접 시간에 웬만하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40%는 자기기술서를 가지고 물어요. 1번, 2번. 그죠? 일단 PT보다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PT가 잘 되면 이것도 뭐 라이트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PT가 좀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열심히 좀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면접위원을 먼저 봅니다. 과거에서도 말씀드린 여러분 화장, 뭐 헤어, 무슨 옷, 뭐 양복, 셔츠, 구두 얘가 100배쯤 더 중요해요. 볼펜 두께부터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헤어보다 미정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좀 딱 깔끔하게 잉크가 좀 많이 나와서 눈이 좀 어두우시잖아. 큼직큼직하게 조금 너무 과도하지 크지 않고 또 글씨도 조금 보기 좋게 뭐 저도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이쁘게 쓰시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긴 하겠는데 저도 남들 좀 알아맞게 좀 성의 있게 시간은 없지만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많은 게 담긴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볼펜부터 신경 쓰시고 써보시고 그죠? 복사하고 여기다 연습장으로도 한번 시간 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꼭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수비니까 철벽 수비 그죠? 기왕이면 공격형 수비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어적 수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만 공격해도 골을 넣기가 쉬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험형 했고 다 했나? 네, 다 했군요. 자, 이제 벼락치기 강의는 이거로 자기소개를 먼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준비하시고 항상 이거는 지금 당장 강의를 뭐 다 듣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면접 노트에다가라도 메모하시고 이게 먼저 대전제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기술서 면접 후기 사례집을 같이 꼭 레퍼런스를 하시면서 눈탱이 가면서 그죠? 그다음에 강조할 건 좀 세게 강조하고 또 본인의 경험도 자꾸 떠올리시고 레포트 대학교 썼던 거부터 해가지고 내가 강의 들었던 거 뭐 논문 썼던 거 어디 뒤져본 거 지금부터 뒤져볼 거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쓰실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좀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니까 자기 프리젠테이션이다 이렇게 느낌을 PT는 정책 프리젠테이션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성의와 그다음에 비주얼적인 성의, 내용적 성의를 좀 최대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면접 내내
평소 준비를 좀 같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벼락 압축 특강, 자기기술사 압축 특강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